본인이 장기 투자자, 가치 투자자라고 외치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0만 원 아래일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가격이 5천만 원, 6천만 원이 넘어가자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하며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고 비트코인보다 리스크가 큰 알트코인에 투자하며 여유분의 현금도 준비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XRP의 가격이 1,000원, 2,000원일 때는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하다가 200원, 300원이 막상 되돌아오니 사지 않고 더 하락할 것이라고 조롱이나 일삼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민족 대명절의 시작이자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귀성길로 인해 정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참 명절 때면 이러한 모습 또한 어찌 보면 정겨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얼마 전 태풍 흰남노가 한바탕 뒤집고 가서 그런지 날씨 또한 참 맑은 날씨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절을 암호화폐 시장도 축하해 주려는 것일까요? 어제부터 소폭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90% 상승한 2290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3.40% 상승한 1696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의 XRP의 경우는 4.63% 상승한 0.349달러, 8위의 에이다는 3.41% 상승한 0.49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보게 되면 38.2%, 20.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포지션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1.3%로 더욱 우세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51.7%로 더욱 롱 포지션이 우세하며 XRP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숏 포지션이 64%를 나타내고 있네요. 현재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상 하락분과 비교를 하면 상승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정도이죠. 이러한 하락을 겪는 상황 속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 낙관적인 장기 투자자, 소위 호들러들 속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던 트레이더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트레이더들도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이 있기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호들러와 비교를 하였을 때 이들은 상대적으로 매매 빈도가 높은 투자자들이죠. 이 트레이더들의 경우는 시장의 방향성을 빠르게 읽어내고 베팅을 하게 됩니다. 상승과 하락을 가리지 않고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높은 수익을 거둬들이는데 덕분에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은 이번 하락을 예측하고 그 속에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죠. 이들은 현물 매매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매매, 공매도, 재정거래 등 다양한 투자 기법을 구사하며 시장의 파도를 자유롭게 타고 다닙니다. 반면에 이제 호들러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이 호들러라는 단어에서 호들이라는 단어는 붙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홀드의 이제 오타로 2014년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비슷한 우리말로는 존버라는 단어가 있죠. 호들러들은 장기 상승장에서 두각을 보이는데 이제 짧게는 1에서 2년, 길게는 7년 동안 암호 자산을 보유하며 그 상승분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이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하며 그들 중에는 저평가된 프로젝트를 발견해서 오랜 기간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암호 자산 시장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을 때에는 호들러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락을 계기로 트레이더들은 무조건 장기 보유가 능사는 아니며 적절한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 또한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죠. 이 두 부류의 투자자 중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암호 자산, 이제 암호화폐를 벗어나 일반 투자 세계를 보더라도 워렌 버핏과 같이 장기 가치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 있고 제시 리버모어와 같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승승장구한 사람도 있죠.
언뜻 전혀 다르게 보이는 두 부류의 투자자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고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죠. 예를 들어서 트레이더가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 이제 모든 자산을 투입하지 않고 늘 안전장치를 만들어 둡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시점에는 매매 자체를 중단하기도 하죠. 한편 호들러는 이제 모두가 시장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항상 일정 비중 이상의 현금을 구비해 예상치 못한 하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존버를 외치던 사람들은 사실상 무늬만 장기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0만 원 아래일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가격이 5천만 원, 6천만 원이 넘어가자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며 비트코인보다 리스크가 큰 알트코인에 투자하며 여유분의 현금도 준비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큰 하락이 오자 이들 중 일부가 갑자기 트레이더로 변신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레버리지와 숏, 즉 공매도에 관심을 갖고 차트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트레이더들은 이미 하락이 오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았으며 하락이 진행이 되는 동안 목적하던 바를 이미 달성한 상태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5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을 관찰해 본 경험에 따르면 이렇게 트레이더로 어설픈 변신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 나중에 다시 큰 상승이 왔을 때 다시 호들러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땐 이미 장기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대부분 사라진 상황이죠. 장기 투자자와 트레이더를 오가는 일이 반복이 되면서 영민한 시장은 아주 효과적으로 그들의 자산을 빼앗아가고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이든 트레이더이든 그에 맞는 건전한 방법을 배우고 자신이 세운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며 욕심에 눈이 멀어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게 처음엔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바른 원칙이 몸에 배어갈수록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며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하는데요. 이렇게 장기 투자자와 단기 트레이더로 투자자들을 나눌 수 있듯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희한하게 비트코인의 투자자들과 XRP 투자자들 서로를 싫어하는 모습들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이라는 큰 범주는 사실 하나로 묶이기 상당히 어렵죠.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의 대명사처럼 쓰고 있지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엄연히 다르며 그것을 지지하는 커뮤니티 또한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들은 알트코인에 대해서 회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심지어 이더리움에 대해서조차 비관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이제 특히나 트위터를 보면 XRP 투자자들은 더더욱 비트코인과 반대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이렇게 들어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이 곧 알트코인의 상승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상승을 일종의 알트코인 상승 시그널로 읽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하락하는 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사실상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행지표로 쓴다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인데 차라리 매크로 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투자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의 중앙화된 화폐 체계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일종의 대안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들 중에서는 기존의 금융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고 결국 비트코인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달러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지만 막상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XRP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싫어할까요? 비트코인은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며 송금 외에는 어떠한 기능도 없습니다. 템 루트 업그레이드 이후 제한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가지게 되면서 여전히 그 기능을 이용하는 대중이 없죠. 하지만 XRP는 다릅니다. XRP는 기존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화폐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XRP 레저 기반의 거래소나 NFT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 등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러니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기술로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비트코인과 XRP는 서로를 깎아 먹는 싸움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일 이유도 없죠. 비트코인이 망하면 결국 모든 코인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소리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XRP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서 보다 넓은 관점을 가져야 하는데,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CBDC가 리플의 생태계 위에서 대부분 움직인다 해도 비트가 가치를 인정받아야만 리플 또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싸울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회복하는 듯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회복하나 싶으면 또다시 하락하고 하락하나 싶으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19,000달러를 잘 지지해주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의 코인 가격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9월 크립토마켓의 다양한 이벤트들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코인의 가격 방향을 정하는 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역시나 FOMC인데요. 이제 75bp 이상은 무조건 올릴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한 가지 복병을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환율입니다. 코인 가격이 증시와 연동되기 시작을 하면서 금리가 오르면 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전형적인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1,200원도 높다고 했던 환율이 현재는 무려 1,400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수출 기업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높아지는 환율을 반기지는 않죠. 결국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경제가 안정 혹은 침체로 돌아서야만 연준의 현재 기조가 완화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큰 변동성이 없는 장에서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거래량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업비트 기준 거래 대금이 모두 1,000억 아래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경색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단 주요 이벤트가 끝이 나야 움직이겠다는 투자자들의 위축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인 가격이 이벤트로 하락을 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가격에서 더 떨어진다는 시나리오를 쉽게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추가 매수를 계획 중이시라면 역시 FOMC가 열리는 9월 20일에서 21일 이후로 잡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저의 경우도 FOMC 이후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시장이 갑자기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숏에서 롱으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이게 사실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의 경우는 경기 침체와 이로 인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의 완화일 것입니다. 이미 유동성의 맛을 본 시장은 줄어드는 자금에 목말라 하고 있죠. 2025년을 대세 상승의 해로 본다면 2017년 대세 상승 이후의 흐름을 복기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2018년의 대폭락과 추가 하락, 2019년 상승과 조정, 2020년 횡보와 하반기 상승, 2021년 불장의 시작으로 대략 정리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본다면 2022년을 하락과 추가 하락, 그 중에서도 9월이 추가 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승과 조정, 2024년 횡보와 하반기 상승, 2025년 대세 상승으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텐데요. 큰 틀에서 이런 그림을 두고 꾸준히 매수하는 것은 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참 힘든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또한 언제나 오는 시기를 투자자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버티지 못하였죠. 남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며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가 좋다고 할 때는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질 때입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